여기서 이제 제2 가기 전에 아까 편면적 가행 규정 얘기했으니까 저 뒤에 가보세요. 10조 제10조 조문집 10조 찾았어요? 강행 규정 그 앞에다 이제 편면적을 넣어서 기억하면 되겠죠? 편면적 가행 규정 이 법인 주임법입니다. 이 법 주임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편면적 강행 규정. 거꾸로 임대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있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가하고 똑같은 게 11조 일시 사용 임대차는 적용이 안 돼요. 이 법은 주임법 상임법은 일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1시간 2시간 임대차에는 아예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음 제12조 미등기 전세에도 준용합니다. 주택에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 보통 우리 채권적 전세라고 그러죠. 채권적 전세에도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을 임차보증금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13조 자, 원래 소액사건이라는 것은 3천만 원, 옛날에 2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바뀌어서 3천만 원 이하 소송사건을 소액사건이라고 그래요. 소액사건은 빨리 재판하기 위해서 민사소송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소액사건 심판법이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신속하게 한두 달 만에 재판해줘요. 이걸 준용하는 거죠.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임차보증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1억, 10억, 100억이 되더라도 소액사건 심판법을 준용해서 신속하게 재판해 준다. 이게 전부 상가의 공통점입니다. 전부 임차인 모기정들이죠. 원래 소송 들어가면 뭐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 소송도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1심도 안 끝나는데. 그래서 소송은 대부분까지가 몇 년 걸린단 말이야. 그러나 임차보증금 반환 선고 소송은 쉽잖아요.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 끝나면 보증금 빼줘야 되는 보증금 안 돌려주니까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 이렇게 판결해 줄 거니까 신속히 재판하기 위해서 액수에 관계없이 소액사건 심판법을 준용해서 신속하게 한두 달 만에 끝내준다는 거죠. 누구 보호하려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빨리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성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제 강제경매 넣어가지고 우선 면제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주임법 상위법을 만든 배경이 뭐냐 하면 원래 임차권은 채권이잖아요. 채권이니까 뭐가 없다? 대항력이 없다. 이게 포인트죠, 그죠? 대항력이 없어요. 대항력이 없으니까 쫓겨난단 말이에요, 임차인이. 그래서 자, 대항력을 인정하려고 이제 대항력 요건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다음 이 임차 건물이 경매 들어갔을 때 임차보증금을 경매 절차에서 후순위보다 먼저 우선 변제받는 권리를 인정하는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소액사건, 임차보증금, 소액 임차인 보호죠. 소액 임차보증금 액수가 작은 서울의 경우 현재 1억이죠. 1억이야 소액 임차보증금을 그중 다가 아니고 중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하는 최우선 변제받는 권리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꼭 한 문제가 나오죠. 일단 대항 요건은 두 가지, 우선 변제 요건은 세 가지죠.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 최우선 요건은 두 가지고, 자 대항력. 자 대항력은 이겁니다. 원래 이제 주임법이 없을 때는 자 을이 임차인, 갑이 임대인입니다. 자, 보증금이 1억에 이제 살고 있었는데, 자, 계약기간을 만약에 2년 정했다고 하죠. 근데 계약기간이 한 6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또 아직 1년 6개월 남았잖아. 1년 6개월 남았는데 임대인이 이 집을 판다는 거죠. 자, 팔았다. 팔았던 경매 들어가든 마찬가지죠. 경매도 사실 경쟁 매매예요. 파는 거예요. 근데 법원이 대신 팔아줄 뿐이죠, 사실. 경매에서 가서 이제 병이 자, 매매로 샀다면 양수인, 경매로 샀다면 경락인 또는 매수인이라고 하죠. 이렇게 됐을 때 이 을이 이제 자 아직 1년 6개월 남았잖아. 남았는데 이 병이 을 보고 너 나가라. 그러면 임차인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왜 이 사람은 채권자니까 갑에게만 주장해야죠. 나 사용 수익할 권리가 아직 1년 6개월 남았다라고 이 사람한테 주장해야 돼요. 이 사람 이미 소유권을 상실했죠. 이 병이 소유자니까 한 개의 물건의 채권과 물건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하죠? 물건이 우선하니까 물건자가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요. 왜? 임차권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죠. 제3자에게는 대항을 못한단 말이에요. 쫓겨나가지고 이제 갑한테 보증금 받아야 돼요. 갑이 배째라 없다 그러면 꽝이죠. 뭐 10원도 못 받고 쫓겨나는 거죠.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이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이 바로 이 사람이 이제 인도받고 엔더 주민등록을 했다면 그 다음 날이죠. 2월 1일 날 주민등록을 했다면 2월 2일 날 새벽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근데 대항력 취득하니까 이제 이 병이 만약에 5월 1일 날 소유권자라면 이 대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항해서 나 아직 1년 6개월 남았다라고 주장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이 사람이 이 집에 살 수 있는 거죠.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보증금을 병한테 받게 됩니다. 나 이제 계약기간 2년 끝났으니까 보증금 달라라고 주장합니다. 갑한테 보증금 받는 게 아니고 갑은 면책됐죠. 나중에 나오겠지만 병은 면책적 채무인순이 됩니다. 갑의 책임을 면책시키고 자기가 보증금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이 경락을 받을 때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 사람이 있다면 요걸 빼고 경락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보증금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경매 들어갈 때 조심하라는 거죠. 선순위가 있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권은 요게 이제 경매 절차에 들어갔을 때 임차인이 요 보증금을 경락대금에서 요 순서대로 우선 변제받는 거죠. 요거는 이제 대항요건 앤더 확정일자를 갖추면 돼요. 확정일자를 딱 받으면 우선 변제 받게 됩니다. 소액 임차인은 조금 이따 가도록 하고. 자,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실. 자, 그러면 조금 보죠. 자, 2조로 돌아오면 2조. 자, 제2조 적용 범위. 항상 특별법은 적용 범위를 기억해야 돼요. 이 법은 주임법은 주거용 건물 이하 주택이라 그래요.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방한칸 임대차에 관해 적용합니다. 방한칸에도 적용돼요. 그리고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적용됩니다. 방 한 칸에도 주임법이 적용돼요. 그 다음 3조 대항력 여러 가지 2개. 제1항 임대차는 집주인이 등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등기를 못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 인도는 점유를 이전받는 거죠.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그 다음날 한자로 쓰면 이길이죠. 이길부터 아라비아 3자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생긴다. 다음날 이길. 이 경우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전입신고 이퀄 주민등록이야. 여기서 조심할 게 대항력에서 이제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는 2개로 나눠야죠. 자, 단독주택은 지번이 정확해야 됩니다. 지번이 정확하게 기재돼야 돼요. 지번이라고 그랬어요. 도로명이 아니고 지번입니다. 땅 번지. 다음에 공동주택은 뭐 지번은 안 적어도 돼요. 지번은 적어도 좋고 안 적어도 좋고 여기는 반드시 기억할 게 동 앤드 호수가 정확해야 됩니다. 동호수가 정확해. 이게 거꾸로 되면 대항력이 없어요. 주민등록이나 전입신고의 요건은 단독주택은 지번이 정확해야 되고 공동주택은 동호수가 정확해야 대항력 취득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그 자연인에게만 적용되고 법인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법인들은 부자니까. 자, 만약에 임차인이 법인이다. 그러면 주임법이 적용이 안 돼. 안 된다는 것은 대항력, 우선변제권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제 법인에게 적용되는 예외가 이제 그 3가지가 있죠. 그 3가지 예외. 나중에 교재에 보면 제2항 주택 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요겁니다. 주택 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요게 누구냐 하면 자, LH공사와 지방공사입니다.
LH공사와 지방공사는 적용됩니다. 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는 대개 지금 부영주택이죠. 제1항을 준용한다는 것은 대항력을 가진다. 이 경우 줄거보죠.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게 두 개야. LH공사와 지방공사입니다. LH공사와 지방공사에는 대항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이 중소기업이죠. 자, 사망. 중소기업법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중소기업 법인입니다.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중소기업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마쳤을 때도 제1항을 준용한다. 즉 대항력을 가진다. 그럼 세 개를 좀 외워줘야 됩니다. 법인 중에서 어디는 적용된다고? LH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 법인에는 대항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 세 개는 가끔 출제하니까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제4항이 이제 가장 중요해요. 이게 이제 사항에다가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적어요. 무슨 인수예요? 면책적 채무인수. 자, 제4항 갑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에 임대할 권리 승계한 자 포함, 즉 경락인 포함이죠. 경락인 등은 임대인 갑의 지위를 승계 이어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면책적 채무인수가 됩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자,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데 집 주인이나 상가 주인이 받겠다. 그럼 나중에 보증금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 새로운 양수인 병에게 보증금을 청구해야지 옛날 임대인에게 보증금 청구할 수는 없다. 이 사람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했습니다. 이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으니까 그 점을 조심하고, 그 다음 제3조의 보증금 회수하러 갑니다. 자, 그러면 원래 이제 보증금은 어떻게 되죠? 보증금은 임대차가 만료됐을 때, 자, 우리 민법에서 임대차가 종료되면 동시행이잖아요. 임차인은 임차물을 반환해주고, 임대인은 뭐 돌려줘야 되죠? 보증금 반환. 이게 서로 무슨 관계죠? 동시이행관계란 말이에요. 이게 동시이행관계. 자, 그런데 이제 임차인은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이 없다고 해서 보증금을 지체하게 됩니다. 지체하게 되면 우리 조심할 게, 요 대항력 요건은 언제까지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요거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갖추고 있어요. 배당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돼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주민등록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존속 요건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전출 나가버리면 대항력을 상실해 버려요. 이 대항력을 상실하니까 우선변제권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 못 가요. 이 사람 못 가고 우리 이제 소송해야죠. 소송해가지고 이제, 자, 아까 했죠.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해서 신속하게 승소 판결을 받습니다. 이제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강제경매를 신청하죠.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원래 우리 민사집행법에 보면 동시이행관계가 있는 사람이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요, 자기의 채무를 이행해야 돼. 즉, 뭘 해줘야 돼요? 이 임차물을 반환해줘야 돼. 즉, 명도를 해줘야 돼. 명도해주면 전출 가야 되니까 대항력을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승소 판결 받아놓고도 경매 청구를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법원이 뜯어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민사집행법의 특례로서, 자, 이 주택을 명도하지 않고, 즉 이사가지 않고 살고 있으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그게 말이 좀 어려운데 3조의 2입니다. 제1항 임차인 3조 제2항 및 사망법인 포함이죠. 아까 세 개 뭐죠? LH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 법인까지 포함해서 그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한에 따라서, 집행권한은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집행권한이라고 그래.
대표적인 애가 성소판결문이에요. 성소판결문 집행권에 따라서 경매 앞에다 강제 넣어 기억하세요. 임차인은 임의가 아니라 강제경매입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표, 이제 법이 개정이 됐죠. 집행개시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41조는 이거죠. 41조는 자 반대급부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어. 이것에 특례라는 그것에 불구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에 불구하고 줄였습니다. 반대 의무 이행, 여기 이제 주택 명도나 이행 제공을 강제집행 개시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이걸 많이 냅니다. 주택을 명도하지 않고도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반대급부가 뭐예요? 주택 명도를 집행개시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그 조문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조문 가지고 출제하고 그것도 해석으로서 명도하지 않고도 경매 신청할 수가 있다. 이렇게도 출제합니다. 그 점을 조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3항으로 제2항 갑니다. 자, 2항은 우선변제 요건 나옵니다. 우선변제 요건은 대항력 더하기 확정일자라는 거죠. 자, 우선변제는 항상 경매나 경공매 절차에서 우선변제 받는 거예요. 만약에 개인적으로 매매대금에는 우선변제를 못 받아요. 경공매 대금에서만 우선변제 받습니다. 요건 가죠. 2항. 자, 제2항에서 대항요건과 대항요건 두 개 뭐였죠? 인도와 주민등록 그리고 엔더 임대차 계약 정서 그리고 3조에서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 정서상의 확정일자가 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할 때 임차주택 당연히 대지 포함입니다. 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즉 경락대금에서 후손이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전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겁니다. 우선 변제권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받는 거예요. 요건이 뭐죠? 대항요건 앤더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를 어디 가서 받죠? 우리 주민센터, 법원, 등기소, 공적인 사무소 그 네 군데 중 한 군데 가서 받으면 돼요. 다음 사망. 그럼 언제 이사 가면 되느냐? 자, 이거예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는 주민등록이 존속하고 있어야 돼. 그럼 언제 이사 가느냐? 이 경매 절차에 가서 경락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를 받으러 가려면 이제 명도 확인서를 가져가야 돼. 그때까지는 자, 경락인에게 반환해 줘야 됩니다. 그게 사망입니다. 임차인을 양수인이 바로 경락인입니다. 경락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면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임차보증금을 경매 절차에 가서 배당 절차에 가서 우선 변제 받으려면 경락인에게 명도 확인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때 인감증명까지 첨부합니다. 돈 받으러 갈 때는 명도를 해 줘야 됩니다. 다음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제7항 가면 제7항 다음 갖고 금융기관 등 그럼 은행 생각하면 돼. 은행이 몇 조는 필요 없고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주로 나간다.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은행이 보증금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 범위에서 우선 변제권 이어받습니다. 승계합니다. 승계한다. 계승한다는 거죠. 다음 장 가죠. 제8항 갑니다. 제8항. 제8번 동그라미 8번이 8항입니다. 제7항에 따라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 이어받은 금융기관 등은 다음 같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변제권이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 이로 보면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상실했어요. 대항요건이 뭐였죠? 아까 인도나 주민등록을 상실하게 되면 대항요건 상실하니까 당연히 우선 변제권도 상실하죠. 제2호 임차권 등기가 말소되면 대항요건 상실했죠. 3호 자 민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말소되더라도 당연히 대항요건과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음 9항 조심하고 금융기관 등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해서도 임대차를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차를 해지해버리면 임차인이 쫓겨나기 때문에 그래요. 해지할 수가 없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한 문제가 거의 출제되고 있고요. 다음 3조의 3 갑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특히 등기부에서 많이 출제합니다. 자, 항상 임대차가 종료됐다. 임대차 끝났어요. 종료되면 동시행이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하고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이 동시이행관계. 임대차가 종료됐어요. 근데 임차인은 이사 가고 싶은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체한다면 안 빼줘요. 그럼 이사 가면 안 된다 그랬죠. 언제까지는 경매 절차에 들어가서 배당 요구 종기까지는 이사 가면 안 돼요. 그러나 이제 이사를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사람이 법원에 가면 돼. 법원에 가서 법원에 갑니다. 법원에 등기소가 아니고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합니다. 어디가 신청한다고요? 법원. 법원에는 단독 신청입니다. 단독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그 옆에 있는 등기소에다가 등기를 촉탁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을 하게 돼. 그럼 촉탁에 의해서 여기다가 이제 임차권 등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임차권 등기의 특징은 여기 이제 대항요건 갖춘 날하고 확정일자 갖춘 날이 등기부에 기재가 돼요. 인도받은 날, 즉 이사 들어간 날이죠. 이게 점유라고 돼 있죠. 점유한 날. 근데 오늘 만약에 등기했다고 하죠. 오늘 등기해도 이 사람이 2015년 5월 5일 날 이사 들어갔다. 다음 주민등록한 날 같은 날 했다고 하죠. 2015년 5월 5일. 또 확정일자 받은 날 같이 받았다고 하죠. 5월 5일. 그러면 대항요건 갖춘 날은 2015년 5월 6일이죠. 우선변제 갖춘 날 마찬가지네요. 2015년 5월 6일이야. 오늘 등기해도. 이렇게 소급을 한다는 거죠. 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15년도에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죠. 유지되는 여기다가 임차보증금 1억, 임차인 을 이렇게 됐겠죠. 이 등기가 딱 집행된 걸 보고 을이 전출을 나가더라도 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이 등기에 의해서 유지가 됩니다. 임차권 등기는 이제 대항력뿐만 아니라 우선변제권까지 확보한다는 거야. 그래서 요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요게 이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예요. 제1항 요건 기억해야 된다. 임대차가 끝나야 돼. 존속 중인 한데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금은 못 받은 경우라는 거죠.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입니다.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 소재지. 법원 가야 돼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령이지만 명령 등기가 아니고 촉탁 등기라는 점을 조심해야 돼. 이 명령이 있다고 명령 등기라 그러면 안 돼요. 등기 종류는 4가지가 있는데 신청에 의한 등기, 촉탁에 의한 등기, 직권 등기, 명령 등기가 있는데 이건 촉탁 등기에 들어갑니다. 누가 누구한테 촉탁한다고? 네?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합니다. 제2항. 자, 그럼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제5항으로 갑니다. 5항. 요거죠. 제5항. 동그라미 5번. 제가 수업 안 하는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또 엉뚱하게 읽어보지 말고.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그 집행이 바로 촉탁이라는 거죠. 촉탁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이야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맞춰지면 이제 대항력 우선변제권 취득한다.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이 더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오늘 임차권 등기 이전에 2015년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뭐 되죠? 유지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미 등기부에 2015년 5월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니까 또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이제 등기했어요. 등기 이후에는 2015년 5월 5일 6일 날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전출 나가더라도 이게 그대로 상실되지 않죠.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즉 전출 이사 나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임차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빨리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사를 나가도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제6항 갑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소액 임차인데도 최우선 변제 못 받는 유일한 예외가 요겁니다. 자, 이미 이 건물에 임차권 등기가 돼 있어요. 임차권 등기가 돼 있다면 여기에 이제 이사 나갔습니다. 이사 나가니까 이 집에 방이 4칸이었어요. 여기 이제 방이 비어 있잖아. 비어 있으니까 임대인은 빨리 임대를 놔야 되겠죠. 임대 나가지고 빨리 보증금 갚아야 되니까. 그럼 이게 싸게 놔야 빨리 나가겠어요? 비싸게 놔야 빨리 나가겠어요? 싸게 놔야 된다고. 그래서 소액으로 놓는다. 소액으로. 소액. 서울에서는 1,000만 원 이하가 소액이죠. 그다음에 우리 양산에서는 얼마야? 5천만 원이 소액이야. 양산이 그냥 3천만 원씩 놓는다고 하죠. 방 한 거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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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 이렇게 놓으면 이 소액 임차인들은 이제는 최우선 변제를 못 받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최우선 변제 받으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좀 기억해야 돼요. 그게 이제 어디냐면 제6항 조심하고 6항 동그라미 6번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의 끝난 주택 가로 열고 임대차 목적이 주택의 일부인 경우는 일부로 한정한다를 그 이후에 등기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최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소액 임차한 사람은 소액 임차 보증금 최우선 면제받을 권리 있다 없다? 없다. 유일한 예외입니다. 다음 8항 갑니다. 자, 항상 우리는 법원에 가거나 등기소에 가면 돈 들어갑니다. 비용 들어가요. 이건 지금 비용이 누구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누가 잘못했어요? 임대인이 잘못했으니까 비용 들어갔잖아. 일단 임차인이 먼저 비용을 내고 나중에 비용 상환을 임대인한테 청구합니다. 그게 8항입니다.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가 있다. 그 점 조심하고 다음 여기 조심할 게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은요 법원에 가서 단독 신청합니다. 임차인 혼자서. 근데 민법상 임대차 등기는 공동 신청이죠.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동으로 가서 임차권 등기 신청이 가능해요. 요거는 법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등기소로 갑니다. 등기소가 공동 신청해요. 절차는 다르지만 요거는 이제 촉탁 등기가 아니고 신청 등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등기를 하게 나면 효력은 똑같아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그대로 유지되고 최우선 변제권 없다. 절차만 다르고 그게 제3조의 4입니다. 제목 자체 줄었죠. 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 등기 효력은 이퀄 주임법과 동일하다 이겁니다. 절차는 달라요. 민법상 임대차 등기는 공동으로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그러나 효력은 똑같아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효력이 똑같고 읽어보면 제1항 민법 621조에 따른 주택임대차 등기 즉 공동신청한 민법상 등기의 효력에는 주임법인 3조의 3, 5항, 6항을 준용하니까 효력은 똑같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그대로 유지되고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2항에 보면 이제 신청할 때 첨부 서면이고 나오죠. 맨 밑에 제1호 주민등록 마친 날, 제2호 임차주택 점유한 날, 두 개 합하면 뭐가 되죠? 대항력 갖춘 날이죠. 그리고 3호 확정일자 받은 날을 등기부에 기재하게 됩니다. 자, 이제 3조의 5 경매에 의한 임차권 소멸. 여기 이제 우리가 항상 주임법, 상임법은 저당권하고 임차권을 다 배우고 나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돼요. 자, 경매에 들어가면 말소기준 나오죠. 자, 요 건물에 제1순위 저당권이 있고 2순위에 자, 용의권이 있습니다. 용의권이 뭐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대항력 갖춘 임차권도 여기 들어간다 그랬죠.
요게 이제 말소 기준이니까 이거는 다 소멸되죠. 후순위 용의권들은 임차권도 소멸됩니다. 이 원칙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가 더 먼저 여기 2월 1일 날 등기돼 있었다. 저당권이. 그다음 대항력을 1월 20일 날 갖췄다. 대항력 갖춘 임차권. 이건 선순위니까 소멸되지 않죠? 존속한다. 이 말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제 3조에 옵니다. 3조에 오. 경매에 의한 임차권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해지는 경우에는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임차권은 소멸한다. 이게 소재주의가 원칙이죠. 다만 예외 하나 나오죠. 다만 보증금이 전액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대항력이라는 것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대항력이라는 거야.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경락 대금이 납입되면 임차권은 소멸하는 게 원칙이에요. 예외적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3조의 3 확정일자 부여기간이 나오죠. 제1항 제3조의 확정일자는 주택소재지 업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 법원 및 지원 등기소 또는 공정인법에 따른 공정인이 부여합니다. 자, 제2항 기억하죠.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기관은 동사무소를 쉽게 얘기해서 해당 주택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한 날짜 일자 차입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라는 공적 장부를 기재 작성해야 됩니다. 이 경우는 컴퓨터로 되게 사용하고 있죠.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할 수가 있다. 다 여기까지가 이제 좀 복잡하고 이제 쉬운 게 나오네요. 4조 임대차 기간 갑니다. 최단기 아까 2년이라 그랬죠. 제1항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몇 년 미만으로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최단기 2년 보장.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어. 1년 정했다면 임차인은 1년하고 2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임대인은 1년 선택 안 됩니다. 임대는 오로지 2년을 보장해 줘야 돼요. 다음 제2항도 많이 냈죠.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요. 한자로 쓰면 종료됐죠. 종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아직 임대차 관계가 끝난 게 아니라 존속한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기간이 끝났지만 돈을 다 못 받았다면 계속 존속한 거로 간주합니다. 안 쫓겨난다는 거야. 돈 다 받을 때까지. 동시행이니까. 다음 6조 갑니다. 그 6조가 이제 법정갱신입니다. 또는 묵시적 갱신.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 이걸 많이 질문하는데요. 보통 우리 자동갱신이라 그러잖아요. 자동갱신이란 말은 없고 법정갱신, 가만히 침묵하니까 갱신되니까 묵시적 갱신이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여기는 기억을 해야죠. 가만히 침묵해서 간다. 제1항 임대인이 가만히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에 끝나기 몇 개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기간에 심표 요걸 외워줘야 돼요.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가만히 있습니다. 너 빵 빼라 하지 않는다. 갱신 거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보증금 올리라.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침묵, 묵시했다는 거야. 묵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의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줄거세요. 거꾸로 임차인도 하나 있어. 임차인도 한 달 전까지 가만히 있는 경우도 법정갱신이 돼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또한 같다. 요거는 주임법에만 있어요. 상임법에는 이거는 법정갱신 사유가 아닙니다. 상임법은 왜 그러냐면 상임법은 장사가 잘 되면요
임차인이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어요. 요구를 하면 계약갱신을 해주는 거야. 장사가 안 되면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너 다시 1년 더 장사해라. 그럼 굶어 죽는단 말이야. 요 1년짜리는 없습니다. 1개월짜리는 상가에는 주택에만 있어요. 주택 임차인이 한 달 전까지 가만히 있으면 법정갱신됩니다. 상가는 가만히 있으면 법정갱신이 안 돼요. 다음 제2항. 제1항이 바로 법정갱신입니다. 법정갱신의 경우 존속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간주합니다. 상가는 1년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2년으로 되면요, 임차인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법을 뜯어본 치죠. 6조 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 해지. 요걸 이제 가장 많이 출제합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요. 1항. 제6조 1항에 따라 계약이, 요게 이제 법정갱신이야. 법정갱신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 통지해요. 그럼 적시가 아니고 3개월 지나야 해지돼. 제2항 요거죠.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자, 기억합니다. 법정갱신이 되면 누구만 해지 통지할 수 있다고요? 임차인만 할 수 있어요. 임대인은 해지 통지를 못하고 임대인은 2년 보장해 줘야 돼요. 그리고 임차인이 해지 통지하면 3개월 이내에 보증금 돌려주라는 거야.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다음 7조 차임 등 증감청. 이건 형성권입니다. 자, 내리는 데는 제한이 없어요. 올리는 데 제한이 있죠. 거기 한 5번, 6번째. 다만 정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면 현재 20분의 1입니다. 1년에 연 20분의 1, 5%죠. 5% 정액 금지입니다. 5% 초과하면 안 된다. 5% 초과 금지. 20분의 1, 5%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 정도 기억하고 제8조 갑니다. 보증금 중 일정액 보호 중요 표시하고요. 요겁니다. 최우선 변제권. 보증금 중 일정액 보호 최우선 변제. 제1항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자, 줄 거세요. 다른 담보물권자야. 후순위가 아니고 다른 담보물권자, 선순위 후순위 따지지 않고 다른 담보물권자보다도 더 우선하에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걸 일명 최우선 변제라 그래요. 이 경우 임차인은, 자, 줄거 나간다. 주택 뭐 하기 전에 뭘 갖춰야 돼? 경매 신청에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경매 신청 전에 대항 요건 갖춰야 된다.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에요. 경매 신청 등기 동의어 경매 개시 결정 등기입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야 한다. 확정일자는 필요 없습니다. 자, 다시 갑니다. 자, 대항력 요건이 뭐였죠? 인도와 주민등록이고, 자, 보증금의 후순위보다 우선 변제 요건은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입니다. 근데 최우선 변제는 확정일자가 필요 없어요. 왜? 선순위보다도 더 먼저 받으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으니까.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뭐만 갖추면 돼? 대항 요건, 주민등록만 갖추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필요 없어요. 최우선 변제 요건,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사망에서, 제3항에서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이 얼마를 넘지 못한다?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자, 그거는, 자, 여기 우리 어디로 오느냐면 교과서 와보세요. 564쪽 와보세요. 거기 이제 시행령이 나오니까. 교과서 564쪽. 찾았습니까? 그 큰 2번. 최우선 변제권, 즉 소액 보증금 보호인데, 자, 1. 최우선 변제권의 보장인데, 줄건너 첫째 줄,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입니다. 전액이 아니고 서울의 경우 예컨대 이 1억 이하 중, 적지는 마시고 아직 1억 이하 중 1억 달 주는 게 아니고 약 3분의 1입니다. 3,400이죠. 3,400까지만
최우선 변제를 준다는 거죠. 보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먼저 성립한 담보물권자보다도 즉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더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걸 최우선 변제라고 그래. 선순위보다 더 먼저 받으니까. 이 경우 줄겠죠. 임차인은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뭐만 갖추면 된다? 대항력을 구비해야 됩니다. 인도와 주민등록.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다음 이번에 소액보증금의 범위. 자, 이걸 외우러 갑니다. 1번. 4단계로 나눕니다. 첫째, 서울특별시는 보증금 1억 이하를 소액임차인이라고 그래. 1억 이하 임차인에 한해서 최대 얼마까지? 약 3분의 1인 3333이니까 3,400만 원까지 잘라주고. 두 번째, 과밀 억제권역은 수도권에서 인구를 억제하는 과밀 억제권역에서는 보증금 8천 이하 임차인에게 약 3분의 1인 2,700만 원까지 잘라주고. 광역시, 용인, 김포 이런 시험에 안 나오고 광역시는 6천만 원 이하 임차인에게 최대 3분의 1, 2천만 원까지 잘라주고. 기타 우리 양산이죠?는 5천만 원 이하에게 약 3분의 1인 1,700만 원까지로 한다. 잘라주고. 여기서 시험은 서울에서 나와요. 서울만 기억합니다. 서울이 소액임차인 얼마 이하 임차인을 소액임차인이라고 그랬죠? 1억 이하 임차인. 보증금이 1억 이하인 임차인을 보증금이 소액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약 3천, 최대 3,400 이하까지만 최우선 변제 준다는 거죠. 시험에 안 나오고요. 기타는 우리 상식으로 우리 양산이니까 딱 반입니다. 1억의 반이 뭐죠? 5천만 원 이하입니다. 이게 1,700만 원 이하까지. 시험은 안 나오고 요것만 좀 외워주세요. 자, 소액 임차인 그러면 서울에서 1억 이하 임차인을 소액이라 그래. 거기서 최대 3,400까지 줍니다. 근데 여기서 3,400 다 받는 게 아니에요. 3,000도 받을 수도 있고 1,000만 원 받을 수도 있죠. 예컨대 만약에 방이 4칸이다. 자, 근데 소액 임차인 자, A, B, C, D는 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A가 이제 여기 7천만 원 들어갔고요. 요 방에 B가 8천 들어갔고, 여기가 1억 들어갔고, 여기가 7천이 들어갔다고 하죠. 이 경매 들어갔어요. 경락이, 방 4칸의 경락이 2억에 경락됐다고 하죠. 2억에. 그럼 요 경락 대금의 2분의 1에 한해서 최우선 면제 받는다 그랬죠. 그럼 2분의 1이니까 얼마죠? 1억입니다. 요 1억 가지고 최우선 면제를 나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몇 명이에요? 소액 임차인이 4명이잖아. 4명한테 1억씩 나눠주니까 얼마씩 돌아가죠? 얼마씩 돌아가요? 2,500만씩 돌아가요. 우리 2,500, 2,500, 2,500, 2,500밖에 못 받는 거죠. 최대 이겁니다. 그러니까 2,500, 2,500, 2,500, 2,500, 2,500. 그리고 남은 돈이 이제 남은 게 얼마 남았죠? 여기서 1억 남았죠. 1억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우선 변제로 가는 거. 만약에 최선순위 저당권자가 없었다 그러면 여기 확정일자 비교해야죠. 얘가 확정일자 제일 먼저 받았다면 얘가 다음에 이제 받고. 이제 그런 우선 변제 얘기죠. 최우선 변제 받을 때는 확정일자 필요 없어요. 자, 그런 점을 조심하시고. 그래서 양산에서 1,700 못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1,000만 원밖에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왜? 경락대금이 낮으면. 이게 만약에 경락이 많이 됐다면 다 받죠. 4억이 됐다. 그럼 얼마예요? 4억이 됐다면 2억이죠. 2억 가지고 나눠주니까 2억까지 나눠주니까 2,500씩 다 들어가죠. 3,400 다 들어가겠죠. 경락대금이 낮으면 다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얼마 중에 얼마까지 이렇게 돼요. 최우선 변제입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조문으로 돌아오고요.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 보호는 뭐 하기 전에 뭘 갖춰야 된다?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경락 허가 결정 전이 아니에요.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제3항에서 나왔죠. 그죠? 보증금 중 일정액 범위 하기 전은 주택가액, 대지가액 포함해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다음 구조 주택임차권의 성계에 갑니다. 자, 원래 이제 상속을 좀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민법이 양이 많은 게 상속도 알아야지, 민사소송도 알아야지, 민사집행도 알아야 되지, 경매도 알아야 되지. 그런 양이 많은 거예요. 이걸 다 알고 여러분들이 합격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충 하려고 찍으러 가는 거예요, 이제. 자주 하는 걸 자꾸 반복해야 돼. 너무 깊이 하려고 그러면요, 10년 해야 돼요, 10년. 그런 사람들 저 도서관에 가서 한 10년씩 공부해야 돼. 꼭 한두 개씩 떨어지죠. 이상한 것만 보고 있어요. 시험 나올 만큼 자꾸 자주 나오는 걸 반복을 해야 돼. 반복을 애우려고 그러지만 눈으로 익혀야 돼. 눈으로 자꾸 애우려고 그러면 안 애워집니다. 이거 애워지긴 애워져. 이틀 있으면 싹 까먹고 없는데 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절대 애우는 게 아닙니다. 뭐. 눈으로 이렇게 자꾸 읽다 보면 내 눈에 익혀져요. 눈에 익혀지면 시험장 툭툭 찍고 오면 돼요. 절대 암기 안 됩니다. 왜? 교과서대로 안 내거든. 교과서대로. 여러분들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뭐 검인정 교과서대로 시험 내지만 뭐 이거만 되지 않으면 EBS 문제를 가지고 영어를 내면 되겠어요, 이거? 안 되죠, 이런 거 내면. 애들 영실이 안 늘잖아요. 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야지 상상을 할 줄 알아요. 이해를. 자, 그럼 교재에서 아까 내가 그랬어, 아까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이렇게 돼 있죠. 그거 동의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경매 개시 결정 전이나 분명히 읽어줬어요. 그렇게 출제된단 말이야. 그럼 틀린 거는 뭐야? 경락 허가 결정으로 딱 나오면 X 이렇게 돼요. 문제 내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걸 자꾸 적어놔야 돼. 뭐 교과서들이 안 됩니다. 자, 그런 점을 또 조심을 하고, 자, 상속 보자. 자, 상속은 일단 피가 통해야 돼. 상속인. 상속인은 사촌 이내의 혈족입니다. 사촌 이내에 피가 통해야 상속이 됩니다. 그리고 피가 안 통하는데 상속받는 유일한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그 양자는 차후에 가고 배우자. 배우자와 사촌인의 혈족입니다. 양자도 이제 법정으로 법이 혈족 있는 걸 해주는 겁니다. 두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배우자하고 사촌의 혈족이 없으면 국가가 갑니다. 국가에 기속돼요. 왜? 무주물 국가가 갑니다. 이것에 대한 예외라는 거야, 이제. 자, 여기에. 이건 주택만 있어요.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을과 A가 아닌, 을이 이제 임차인. A가 혼인신고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입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보전금 1억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임차인이 사망했다, 이거죠.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아무도 없어요, 임차인에. 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임차보전금은 누구한테 가야 원칙이야? 국가에 기속한 원칙인데 이것에 대한 예외라는 거죠. 국가에 기속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살고 있던 사실혼 배우자가 보전금 다 가져갑니다. 임차권 승계예요. 사실혼 배우자. 여기 1항이죠. 상속인이 없을 때. 그 다음 2항. 상속인이 있긴 있는데 사망한 임차인하고 같이 안 살아요. 자, 여기는 만약에 양산이고 여기는 서울이라고 하죠. 서울에 상속인이 살고 있어요. 아들이. 상속인, 을의 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안 살고 있는 상속인 아들, 이촌인의 친족과 같이 사는 사실혼 배우자가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5천만 원씩 분포하면 되겠네요. 자,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 상속이 있으면 이촌인이하고 공동 승계한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8조의 9조 제1항. 임차인이 줄거세요. 누구 없이 사망하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하고 사촌인의 혈족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같이 사는 가정공동생활하던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합니다. 보전금 1억 승계예요. 다음 제2항. 임차인이 사망한 때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는 상속인이 서울에 살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같이 사는 가정공동생활하던 사실혼 배우자와 이촌입니다. 이촌 앞에 살짝 같이 안 사는 이렇게 적죠. 같이 안 사는 이촌인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합니다. 이촌인이 하고입니다. 사촌이 아니에요. 이촌인의 친족과 사실혼 배우자 공동 승계한다. 자, 그리고 10조. 편면적 가행기죠. 누구한테 불리한 무효죠? 임차인한테 불리하면 무효다. 뭐 그 정도 기억하고 그 다음에 30조로 갑니다. 제30조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입니다. 무조건 임대차에서 표준계약서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떠올라야 돼. 주택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는 줄거보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서식을 정하여 권고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 교과서에서 문제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출제됐던 거. 나머지는 뭐 다음에 판례 정리할 때 정리하고, 교과서를 한번 보면, 566쪽 보세요. 566쪽에 그 확인학습이 하나 나오네요. 갑 소유의 대지 위에 있는 갑의 주택을 임차한 어른, 주택 임차인입니다. 그럼 주임법 풀어야죠. 주임법상 보전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 면제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이다. 틀린 것. 소액 임차인 문제네요. 서울에서 얼마 이하? 1억 이하 임차인에게 최대 얼마까지? 3,400만 원까지. 그러면 최우선 면제 어디서 받는 거예요? 경락대금에서 최우선 면제 받는 거야? 개인적인 매매대금에서 받는 거야? 경락대금에서 받는 거라 그랬죠? 그 문제입니다. 1번. 갑이 주택을 병에게 매도했네요. 매도는 개인적으로 팔은 거죠. 그럼 최우선 면제 없네. 매도한 경우 소액 임차인들은 그 매매대금으로부터 최우선 면제 받을 수가 있다. 장난쳤죠? 이거는 없다가 되죠. 매매대금에서 최우선 면제 받는 게 아니고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최우선 면제 받는 거예요. 이게 장난쳤죠? 답이 1번입니다. 1번. 자, 2번 보자. 주택의 경매 절차에서 소액 임차인을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으려면 집행법원에 자 배당 요구 종결 전에 당연히 뭐는 해야 되겠죠? 배당 요구는 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 안 하면 10원도 못 받아요. 당연히 임차인은 채권자니까 배당 요구를 해야 한다. 제3항 대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주택이 미등기인 채 이미 존재했다면 자 주택이 존재하고 있었죠? 미등기도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소액 임차인은 저당권에 의한 대지 경매 절차에도 당연히 땅까지도 최우선 면제를 주장할 수가 있다. 주택뿐만 아니라 대지에도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4번 아직 설명 안 한 거네요. 자, 이건 이제 우리 공동 저당하고 비슷합니다. 안분비례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갑의 토지에 갑이 건물 소유자입니다. 여기에 이제 을이 소액 임차인이라고 하죠. 소액 임차인이든 다액 임차인은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경락이 만약에 1억이 되고 여기서 2억이 됐다. 그럼 1대2잖아요. 1대2로 안분비례 받습니다. 1대2로 안분비례배당을 받죠. 그 얘기입니다. 4번 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가 되어 대지와 건물에 매각되면 동시배당 줄겠죠. 동시에 배당할 경우 무조건 동시배당 나오면 안분비례라는 거예요. 을의 최우선 변제권은 대지와 건물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받음이 원칙입니다. 공동저당하고 똑같죠. 5번 갑이 대지만을 병에게 매도한 뒤 그 대지가 경매된 경우에도 최우선 변제네요. 을은 대지 환가대금에도 당연히 최우선 변제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되겠고요. 다음 한 문제 더 있네요. 569페이지요. 569페이지에 이제 확인학습. 주택임대차 옳은 것. 1번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보유하는 기관, 즉 동사무소는 확정일자부는 1년마다 새로 작성합니다. 확정일자 부라는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확정일자라는 장부는 1년 단위로 매년 만들게 됩니다. 만들어야 한다. 정확하고. 다음 2번. 답이 1번 나왔네요. 근데 이걸 답으로 했을 때 좀 안 좋은 겁니다. 사실. 아니, 국가 장부를 1년 만에 만드는데 이걸 답으로 했다는 것은 민법에서는 좀 문제가 있었죠. 자, 2번. 주택임차권은 당연히 상속인에게 권리니까 상속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되고 상속인이 없으면 누구한테 간다 그랬죠? 사실혼 배우자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상속됩니다. 임차권도 재산권이니까. 3번 주택임대차가 묵시적 갱신 같은 말 뭐죠? 법정 갱신되면 누구는 언제든지 통지하죠?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전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여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할 수 있다. 장난쳤네요. 임차인은 언제든지로 바뀌어야죠.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다. 언제든지야. 임대차 종료된 때 뭐 3개월이 한해서가 아니고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다. 그러나 해지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고?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야죠. 이게 조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다. 4번.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네요. 돈 못 받았다면 끝난다. 존속한 것으로 본다. 존속한 것으로 본다죠. 임대차 관계는 종료한다가 아니라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전부 조문이잖아요. 1번만 조문이 아니고 5번.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네요. 적용되겠네요. LH공사가 주택을 임차한 후 A가 선정한 입주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마치면 LH공사 A도 주인법상에 뭐 취득하죠? 대항력을 취득한다. 그 세 개 중에 한 개죠. LH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법인은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해요. 아직까지는 답을 제대로 못 찾을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거고. 조금 쉬었다가 상가로 가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시죠.